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휴일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의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33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갈수록 희생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중상자가 또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젯밤 9시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전북 군산에 있는 한 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명이 이제 사망했고요. 30명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이유로 부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22명은 다행히도 경상입니다만 8명이 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는 이 중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당시에 그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입구에서 불길이 치솟았고요.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현장은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무려 사상자가 33명이나 되는데요. 이 방화 용의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조사에서 술값 시비 때문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다고요. 어처구니 없네요. 그렇습니다. 사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술값이 원래 10만 원을 외상을 했는데 주인이 20만 원을 갚아라. 이것도 뭐 사실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이렇게 불을 냈다고 하는데 목격자에 따르면은 어떤 남성이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불을 붙였다. 그러면서 술값이 비싸다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 달아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불을 낸 곳이 입구 앞입니다. 그럼 입구 앞에 불을 냈으면 굉장히 나오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휘발유를 준비했다는 거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질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출입구에다 입구에다 불을 질렀다. 이건 뭐 충분히 누구나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렇게 방화 같은 경우에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저지르는 간헐적 폭발 장애나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걸로 많이 판단이 되는데 이 사람은 또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왔다라는 점에서 이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좀 더 나쁜 사람들을 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좀 더 조사를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33명 꽤 많은 정말 피해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좀 피해를 보게 된 겁니까? 사실 화재가 1층에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아니 1층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사상자가 많을까 많은 분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이제 40명 정도의 그 손님이 가게 안에 있었는데 이게 불이 난 상황을 초기에 바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그 가게 안에 주점 안에 소파도 있고 테이블도 있는데 이게 또 가연성이었고요. 비상구에도 또 물건을 좀 쏘아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발생한 그런 유독가스로 인한 희생이 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번 정말 전해드리는 화재 소식과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뭐 관계 당국에서만 열심히 점검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 물론 단속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업주분들의 이제 또 열심히 노력도 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3명의 사망자가 생기셨는데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과 이 스캔들 주장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배우 김부선 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부선 씨가요, 하태경 의원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썼다가 또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부선 씨를 이제 돕자라는 모금 운동이 있었어요. 해경국 홍씨닷컴이라는 모금 사이트 분들이 모금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하태경 의원이 링크를 걸면서 이 모금 운동에 나도 참여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라. 이렇게 독려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김부겸 씨가 이 하태경 의원의 글을 다시 링크를 해오면서 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자한당 바미당 의원님들은 뭐 자기 일이나 하셔라. 내일 신경 끄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김부겸 씨가 이 일에서 이제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오늘부터 관심을 갖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또 이제 이어서 계속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김부선 씨가 하태경 의원 한 명만을 내가 딱 겨냥해서 한 글은 아니다. 만약에 상처받으셨으면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또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태경 의원은요, 이재명 당선인에 대한 김부선 씨의 주장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자, 그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김부선 씨 딸인 이미소 양이 본인이 이재명과 김부선의 사진을 보았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 좌도 우도 없고 오로지 양심과 정의만이 있다는 의원들이 20% 넘었다고 파란 염색을 했는데요. 저도 김부선 씨가 거짓말쟁이로 확인이 되면 저도 파란 머리 염색을 하겠습니다. 네, 김부선 씨가 신경을 꺼달라고 말한 이유를 좀 예상을 해보면은 좀 자신의 일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들었기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모금까지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모금된 돈을 내가 이제 김부선 씨가 썼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래도 뭔가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신 분들이 김부선 씨를 의원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라는 것과 정치적으로 뭐 이용이 됐는데 거기서 받은 돈이 있다라는 것과 좀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정말 순수하게 나를 응원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고맙게 받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용될 생각이 없다라고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하는 게 모금액이 무려 2천만 원이 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 직전이었죠. 선거 직전에 이제 그 인터넷 커뮤니티인 해경궁닷컴에서 이제 그 김부선 씨의 그 통장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돈을 모으자라고 모금 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불과 3, 4일 만에 2천만 원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2천만 원 넘게 들어온 그 결과를 보면서 김부선 씨가 감격해서 이제 눈물을 계속 흘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김부선 씨가 정말 이 돈을 모인 돈을 써도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아주 관계자에게 되게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관계자는 원래 이거를 지혜롭게 쓰는 것이 오히려 보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김부선 씨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로 이렇게 모금되고 2천만 원이 모인 적은 제 기억에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저 돈을 써도 문제는 안 되겠죠? 사실 이 돈을 모으는 거, 모금을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모금하는 것 자체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그 1,000만 원 이상을 이제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그 등록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 법적인 규제가 법에는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 물론 이거를 어느 경우에나 다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현재 존재하는 규정만 보다면은 문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또 선거는 끝났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과 김부선 씨의 불륜 스캔들은 이제 경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사실 두 사람의 진술이 너무나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각각 소환도 하겠지만 대질 조사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성남유청이 수사를 지휘해서 좀 분당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죠.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바른미래당이 정식으로 고발을 했거든요. 네,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사실 대질 조사 가능성은 있죠. 이론적으로. 뭐 양측이 동의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그 대질 조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당선인은 이제 피고발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김부선 씨는 사실은 고발인도 아니고 피고발인도 아니고 그냥 참고인입니다. 따라서 이 두 명이 동시에 이 대질 조사에 모두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뭐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제로 앉힌 다음에 대질 조사 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실제
실제로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당에서는 뭐 다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뭐 네거티브를 강력하게 했었는데 거짓말을 한 부분 가지고 다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단 고발한 것 중에 하나가 재임 기간 중에 뭐 제3자 뇌물이나 횡령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거든요.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되어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그런 형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재선거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과연 경찰 수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엉뚱하지만 이 정말 큰 실수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순간에 정말 아차하는 순간 때문에 억대 돈을 물게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 미국 부모의 얘기인데요. 5살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영상 나오네요. 네, 조형물을 옆에서 놀다가 조형물과 함께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소란이 났는데 문제는 넘어지려고 그러죠? 넘어지 한번 아이고 넘어졌어요. 아이고 아이도 넘어지고요. 네. 당연히 엄마나 이제 아빠로서는 아이가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소란해서 갔는데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당신이 아이를 잘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물어내라라는 어떤 고지서를 받았다고 지금 전해져서 정말로 억울한 면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은 이 엄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아무런 뭐 주의 표시도 없었고 유리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만지지 말라는 표시판도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나만의 문제냐라고 지금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말 영상을 보니까 뭐 펜스도 없고 유리창 같은 것도 없고 경계 표시, 경고 표시도 없는데 사실 아이가 또 다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좀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5살 아이기 때문에 사실 함께 있던 부모가 잘 관리를 하고 또 보호를 할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또 인정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지금 부모의 주장대로 아니 지금 저렇게 고가의 그 미술품이 있다면 저 미술품이 저렇게 방치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저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라든지 또는 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양측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결 선고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중간에 이제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양측이 접점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과거에 또 이런 부주의한 실수 때문에 벌어진 뭐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멀리 앞으로 갈 것도 아니고 바로 작년만 해도 여러 건이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영상은 이제 미국 LA에 있는 그 한 갤러리입니다. 근데 이 한 갤러리에서요. 사실 그 조금 전에 그 아이는 미술작품을 한 점을 이제 훼손시켰는데 도미노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렇게 주르륵 쓰러지면서 이제 전체 피해액이 2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의 실수로 여러 점의 그 미술 작품이 훼손된 그런 사례가 영상과 함께 보도됐습니다. 지금은 중국인데요.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진 이유가 자신이 한 그 실수 때문에 깜짝 놀라서 정신을 잃은 건데요. 그 옥으로 유명한 그 중국의 윈난성에서 한 쇼핑몰에서 그 옥 제품을 팔찌를 마음에 들어가서 한번 껴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빠지면서 바닥에 떨어져서 두동강이 났고요. 이게 얼마냐? 물어주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5천만 원이라는 그런 그 점원의 이야기를 듣고 졸도를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혈색이 변하고 숨을 가쁘게 쉬더니 곧바로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다행스럽게 이제 의식을 병원에 가서 곧 회복을 했고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장에서는 팔찌 원가만 이제 보상하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비싼 물건도 많고 조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오늘 저 화면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